지난 4월 22일 화요일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에게 LGBTQ 주제 책을 읽히면서 부모들에게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공교육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교육과 그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결국 미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쟁점과 대법관들의 변론 내용과 입장, 그리고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의 배경과 핵심 장점은 무엇인지 좀 이 시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여러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나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에, 헌금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을 공립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주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염려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그 홈스쿨링을 하기도 하고 혹은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런 많은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지만은 계속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서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봐왔지만은 학교들이 조금 자꾸 담대해지면서 처음에는 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전에 했던 것 같이 부모에게 통보를 하고, 부모가 원치 않으면은 그 시간에 아이들을 빼주는, opt-out 해주는 그런 선택을 줬지만은 이제는 아예 통보도 안 하고 opt-out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분들이 가장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젠더 이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날 때 주신 남성 혹은 여성, 혹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이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의 이 body part, 이 몸의 일신체 일부를 보면서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의사들도 많은 사람들도 추측을 하는 것이지, 너의 진정한 성은, 성정체성은 너희가 정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LGBTQ, 남성과 여성의 결혼 혹은 남성과 여성의 결함이 아니고 동성 혹은 성을 바꾸어서 남성이 여성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러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수용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교육을 통해서 차별 금지라는 이런 이제 이유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도 한번 이것을 이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 캘리포니아 포함한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많은 교육부에서, 그리고 주들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사실은 상황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사건이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이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다루기로 했다는 것.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은 미국 전체의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이슈의 큰 근본적인 이슈는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은 공교육에서는 무엇이든지 강제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는 수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처음으로 구두 변론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9명의 연방 대법원들이
변호사들이 양측 변호사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argument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디베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과 답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연방 대법원 웹사이트에 가셔서 argument audio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 이렇게 녹음이 돼 있으니까 네.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위해서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이 대법관들과 변호사들과 이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 보면은 22년 11월 그러니까 한 2년 반쯤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릴랜드 주는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는 주입니다. 네. 이 주에 있는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프리-K 4살이 되기 직전인 3살부터 6학년까지 네. 모든 학년별로 교과서를 이제 지정을 해서 이 교과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BTQ의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지정을 해서 각 학년별로 매년 적어도 최소한 5번 이상을 읽어주라 전체 학생에. 그리고 6월 달은 LGBTQ의 달인데 6월 달에는 거의 매일 한 번씩 읽어줘라. 그게 의무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이 내용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업다웃을 해주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가 한 4개월 후인 23년 3월에 정책을 바꿔서 내용도 통보를 안 해주고 업다웃을 요청을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강제로 아이들에게서 가르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부모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교육원을 상대로. 근데 이 부모님들은 보면 이슬람을 믿으시는 분들 혹은 천주교를 믿으시는 분들 혹은 네. 우크라이나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여러 종교.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이 있죠. 네.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교육부의 편을 들어줬고 2심에서도 2대1로 연방항소심에서 교육부에게 승소 판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대법원에 항소했는데 한국은 보면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때 보면은 재판을 거의 새로 하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은 좀 다릅니다. 1심에서 재판한 것이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1심 재판 동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네. 재판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보는데 3심인 연방 대법원은 너무나 많은 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대법관들이 내부에서 투표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들만 이제 받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연방 대법원이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음성 파일을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처음에 오프닝 아르규먼트를 약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We will hear argument first this morning in case 24-297, Mahmoud versus Taylor. Mr. Baxter? Mr. Chief Justice, and may it please the Court, parents everywhere care about how their young children are taught sexuality and gender identity. That's why nearly every public school in the country that provides sexuality education requires parental consent first. But Montgomery County is an extreme outlier, insisting that every elementary school student must be instructed that, among other controversial matters, doctors guessed at their sex when they were born, and that anyone who disagrees is hurtful and unfair.
Forcing petitioners to submit their children to such instruction violates their religious beliefs and directly interferes with their ability to direct the religious upbringing of their children. The board claims this straightforward burden analysis will invite chaos, but schools nationwide have long applied expansive opt-out policies without significant difficulty, including the board itself, which still allows opt-outs for choir students who object to singing religious songs or students who object to certain storybooks, such as one that portrays an image of the Prophet Muhammad. Exempting students for some religious reasons but not others cannot be squared with the First Amendment. Nowhere else to go, the board pleads for remand on strict scrutiny, but petitioners have been seeking preliminary relief for 2 years already at significant personal expense. One family moved in with grandparents to afford private school. Another is homeschooling at the loss of $25,000 a year in special services the school provided their daughter with Down syndrome. Most have no alternatives. Petitioners deserve complete preliminary relief. In a system where thousands of students are daily opted in and out of the class for multiple reasons, there's no basis for denying opt-outs for religious reasons. The board does not dispute that under its theory, it could compel instruction using pornography, and parents would have no rights. The First Amendment demands more. Parents, not school boards, should have the final say on such religious matters. 자녀들을 미국 공립학교에 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옵트아웃을 요청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대부분의 학교와 교육부들은 옵트아웃을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섹션 혹은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뭐 도서관에 가 있어라든지 혹은 뭐 결석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네. 이분이 처음에 오프닝 아규멘트를 하면서 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섹스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옵트아웃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미국 전체가 그렇고 대부분의 그 교육부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 특별하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해주지 못하는 옵트아웃을 해주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변론 가운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임명한 대법관인 틴자 브라운 잭슨 대법관, 이분은 상원에서 임명될 때에 상원에서 인사청문회 때에 질문을 받기를 당신은 여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네. 그랬더니 이분은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 여성의 정의가 뭡니까? 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젠더에 대한 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지 확실하게 이제 알죠. 알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을 옵트아웃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립학교로 보낸다든지 홈스쿨을 할 수 있든지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옵트아웃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이제 교육부 편을 들 겁니다. 이분은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죠. 네. But I think there's another coercion, and you've touched on it a little bit, and that is assuming that there's no opt-out in this environment. Are students being coerced into being in that school at all? And I think those two different ways are really, really important. I mean, as I read our cases, we could have set up a constitutional framework in which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public school. They have to go to public school. And I think in that situation, you would have a pretty strong argument that it burdens a parent's religious exercise if the public school teaches children things that contradict the parent's religious beliefs. Here I am, I'm a religious parent, I have to put my kid in this school, and when my kid goes there, he's learning all sorts of things that I'm saying against my religious belief. I get that. But what do we do about the world that we're actually in, which is where Pierce says that the parent can choose to put their kid
elsewhere, that you don't have to send your kid to public school. In that situation, I guess I'm struggling to see how it burdens a parent's religious exercise if the school teaches something that the parent disagrees with. You have a choice. You don't have to send your kid to that school. You can put them in another situation. You can homeschool them. How is it a burden on the parent if they have the option to send their kid elsewhere? Well, Your Honor, the world we live in this case is that most parents don't have that option. They have two working parents. They Yes, can't as a afford matter to of send a private practicality, school. absolutely. And that's the reality for our parents. I understand, but in so many other constitutional doctrines, we don't focus on whether people actually can afford to protect their rights. Well, here In they're so many forced to- other they're forced to doctrines. pay for the public No, I schooling. understand, but usually we set aside and we say, but you still have the right to get an attorney in a civil case, even if you can't afford it, right? So we don't focus on whether or not they can actually do it. They have an option. And what I guess I'm worried about is a world in which when there is an option to send your kids somewhere else, it seems to me that these parents would be dictating what this school does in the way that you say our cases say they can't do, right? In Carson Yeah. versus Fulton, this court never required coercion. The parents were already paying tuition to go to the school. In all those cases, Lukumi, the schools didn't really need tires. They weren't being coerced to do anything. This court has always sent Sherbert, Adele Sherbert, Thomas. They weren't being coerced to do anything. They just were being pressured to violate their religious beliefs. 예, 대법관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싫으면은 그러면 공립학교에서 아이를 꺼내서 다른 데로 보내라. 그랬더니 변호사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말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법관은 뭐 그거는 알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분의 입장은 그분의 이 자신의 생각은 교육부의 생각과 같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식으로 판결할 것인지는 뭐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공립학교로 아이를 보내본 경험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학교와 부모님 선생님들은 상당히 부모와 이제 많은 친절하게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메일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부모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하고 네. 어떤 선생님들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메일로 간단한 그런 도구를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이메일을 내면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중점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나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 거는 확실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절대로 선생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네. 그리고 업다웃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네. 이 교육은 강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책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관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법관들의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이 책들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opt-out 이슈만을 보고 혹은 parental right 이슈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읽고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육부 측에 드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교육은 우리와 다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프리케이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3살 거의 4살이 돼가는 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우리와 생각이 다른 혹은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좀 노골적이더라. 네. 이게 이 동성애자들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 네. 저학년 학교에도.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내용으로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루뭉실하게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존중해 준다는 그런 가르침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의 생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은 굉장한 authority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조그만 애들은 그것이 마치 그 이게 진짜 진실인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법관은 이런 책의 내용을 이런 책을 쓰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질문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The English curriculum that these books are being used in. I thought that was. Yeah, I'm not fighting the premise. I'm just saying that It's not the line- math class. It is not. It's not the human sexuality class. It is It's the certainly English not the class. human sexuality class. I'm just sort of fighting the premise that there's a neat distinction. Okay, and they're being used in English language instruction at age 3. Some of them. So Pride Puppy was the book that was used for the pre-kindergarten curriculum. That's no longer in the curriculum. That's the one where they are supposed to look for the leather and things and bondage, things like that. It's not bondage. Sex- It's a woman in a leather. Sex worker, right? No. No? That's not correct. No. Gosh, I read it. It's a drag queen and Drag So- queen and drag Correct. queen. The leather that they're pointing to is a woman in a leather jacket, and one of the words is drag queen in the search. And they're supposed to look for those. It is an option at the end of the book, correct? Yeah, okay. And you've included these in the English language curriculum rather than the human sexuality curriculum to influence students. Is that fair? That's what the district court found. Do you agree I with think that? to the extent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it was to influence them towards civility, the natural consequence of being exposed Whatever, but to influence them. in the manner that I just mentioned, yes. Okay. And responding to parents who are concerned, you agree that there was some intemperate language used? I don't know that those were responding to parents who were concerned. This was after the fact for most of these comments, and this was in a very public setting, which obviously got heated, and some intemperate comments were used, certainly.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노골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자들의 그런 그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학년 책에 그림책이 있는데 많은 그림들 중에서 찾는데 동성애자를 찾아라.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특히 그 보통 이렇게 입는다는 가죽옷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찾는 거. 그리고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 그런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동성이 결혼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주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대법관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하면서 이것은 아이들에게 influence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좀 그 지나치다, 노골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단순히 이런 내용을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 해서 그 아이의 신앙적인 그런 빌리프 신념을 바꾼다고 그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이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학교에서 받을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분별력이 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백지와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입시켜 주는 것은 이것은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교육이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과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게 침해가 되는 이슈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대법관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이번 변론에서 제가 들으면서 그 느낀 것은 진보 성향 혹은 민주당 측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그 교육위원회의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혹은 공안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은 이제 부모들의 입장을 조금 더 동의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대법원의 구도는 6대3 정도로
정말로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수인데 이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결론은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지 이것이 미국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부에 앞으로 큰 영향을 기를 수가 있다. 특히 우리 같이 크리스천 부모로서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위에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수용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상당히 좀 이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네.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그들이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 이런 이념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전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부모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은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자신의 선택한 젠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네. 그것을 부모의 학대, parental abuse, 네. 혹은 spiritual abuse, 영적인 학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것을 벌을 주겠다. 네. 이제 이런 처벌을 하겠다는 이러한 법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투표를 할 때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할 수 있는 특히 미국같이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처음부터 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네. 우리는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우리가 이민자이긴 하지만은 유권자동도 열심히 하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야 뭐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 가겠지만은 네. 우리가 남겨두는 후손들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한 면은 또 이제 참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스쿨 초이스라든지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협조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분명한 이 신앙의 또 가치가 우리 네.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예, 정말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주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